작가가 작품에 대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들어갔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세계 안녕하세요. 골방 선생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웹소설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문피아에서 올해치 쥐상 최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죠. 정말 수많은 작가들이 등단을 꿈꾸면서 이 경쟁의 무대에 오를 텐데 그중에서도 정말 눈에 띄는 작품이 있어서 오늘 추천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추천한 작품은 바로 이 작품, S대 공학 석사 S급 노예되다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가님이 워낙에 유명해서 따로 좀 안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의 작가님은 이제 네이버에서 닥터 앤 닥터 육아일기와 닥터 앤 닥터 병원일기를 연재하신 닥터 베르 작가님입니다. 이 작가님은 이제 작품을 통해서 공감 가는 메시지를 던지시는 걸로 유명한데요. 특히 이제 육아일기에서는 미혼부, 즉 이제 아이를 낳고 엄마가 없어지는 경우에 남은 아빠가 아이를 출생 등록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려내가지고 법률 개정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공론화시킨 바가 있고, 병원 일기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 예,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그려내기도 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이제 뭐 대학원생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웹소설을 쓰게 됐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한국의 이제 이공계 대학원생이 워낙에 빡세기로 유명하죠. 이 빡세 이공계 대학원생이 이 세계에 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아이디어로 이제 재미있는 소설을 쓰시게 된 겁니다. 예, 처우 개선 같은 건 없어요. 예, 처우 개선이 될 거였으면은 뭐 한국에선 노예 석사였던 내가 이 세계에선 S급 헌터? 뭐 이런 식으로 예, 제목이 정해졌을 텐데 S급 공학 석사는 이 세계 가면 S급 노예가 되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는 예, 처우 개선 같은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예. 헛소리 하지 말고 예, 줄거리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부터 이제 대학원생 했는데 사실은 이제 주인공은 석사를 졸업한 회사원이에요. 예. 석사학위를 딴 회사원인데 이제 뭐 작가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제 노예는 대학원생. 이게 너무 찰떡이라 가지고 아마 작가님도 S대 대기업 사원이 아니고 S대 공학 석사라고 하신 게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주인공은 이제 홀어머니 밑에서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해서 석사학위를 따고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회사를 나와가지고 늘 꿈꿔왔던 소설을 쓰는데 재능도 없고 소재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도 못 벌고 그나마 하고 있던 연재도 위태위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괴감과 절망감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게 되죠. 진짜 죽음마저 생각하던 그날 밤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가 눈을 떠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세계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근데 잠이 들 때마다 이 세계에 나와 현실에 내가 이게 몸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세계에서 엄청난 모험을 겪고 그 이야기를 현실로 와서 소설을 쓰게끔 되는데 이게 대박이 나는 거죠.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재미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재미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거는 인물의 설정이 엄청 디테일하고 입체감이 있어요. 이 부분이 진짜 대단한데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주인공인 이류 같은 경우에는 공학 석사잖아요. 그러면 그냥 공학 석사라는 게 설정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진짜로 문제 해결 방식이 완전 공학도 방식이에요. 뭐냐면은 잠이 들면 이 세계에 나와 현실에 내가 몸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시간은 몇 대 몇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 내가 죽으면 이쪽에 나는 같이 죽나? 아니면 이쪽에 나는 살 수가 있나? 그러게끔 되고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다치면 저쪽에서도 다치는 건가? 그리고 야 여기서 납치당했다. 납치를 당했으면 현실에 가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마를 해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 방식이 엄청 공학도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과 계열 지식을 활용하고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는 예, 이런 방식을 견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숲에서 또 이제 엘프를 만나게 됩니다. 진짜 전형적인 엘프예요. 귀 길고 금발이고
푸른 눈의 엘프. 그렇지만은 이 작품의 엘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작품의 엘프는 자기들만의 고유의 설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유의 설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형성된 가치관이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작가로서 대단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냥 엘프다 하면 우리가 흔히들 이제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클리셰적인 설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엄청 고도화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엘프지만 이 작품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오리지널한 엘프가 나오는 거죠. 예. 굉장히 그 부분이 매력적입니다. 사실은 드래곤 라자 이후로 이제 엘프라는 종족에 대한 설정을 이렇게 매력적으로 한 작품이 있었나? 한다면 저는 사실 퀘스천 마크예요. 정말 잘 된 설정이거든요. 근데 그럼 엘프만 그런가? 여기가 히로인이라서 아닙니다. 주인공이 이제 마을을 찾아가다가 이제 인신매매단을 만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인신매매단을 만나면은 이제 뭐 그냥 인신매매 당할 뻔했다. 으아, 갑자기 정의 기사가 나타나가지고 푹푹푹 썰어버린다. 아야,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작품은 이 인신매매단 하나하나에도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어요. 한 명 한 명한테 다. 예를 들자면은 이 친구는 인신매매를 하지만 여기 할아버지는 인신매매를 하지만은 같이 다니는 얘는 인신매매를 하진 않아. 그렇지만은 방관은 해요. 그냥 인신매매 하든 말든 신경 안 써.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또 이 거구의 남자를 가스라이팅 합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근데 사실 이 거구의 남자는 알고 봤더니만 트롤과 인간의 혼종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 하나하나가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고 설정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작가로서 정말 대단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재까지 공개되어 있는 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 정점이 바로 이 인물인데 뭐냐면은 주인공이 인신매매라서 잡혔잖아요. 그럼 이제 밧줄로 묶여있으니까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탈출도 보통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엄지를 부러뜨리자 뿌둑 그러면 손이 빠지는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탈출을 하게끔 되는데 일단 일반인이 그런 식으로 탈출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엄지손가락 탈구시킨다고 이렇게 손이 쑥 빠지거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를 작품에서 되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재갈은 물려져 있고 손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하면 이 밧줄이 무슨 밧줄인가부터 시작해서 현실로 와가지고 요 밧줄을 푸는 법을 검색을 하고 또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당근에서 찾으려고 해요. 근데 이 친구 지금 이제 주인공이 입원해 있거든요. 거기에 간호사가 호호 이놈 봐라 하면서 내가 도와주마 하는데 이 간호사가 사실은 이제 그쪽 취향 여왕님 취향이야. 근데 그럼 보통 또 작품 같은 경우에는 호호호 내가 여왕이다 야 임마 채찍 맞아라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런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서 어떠한 룰을 가지고 서로의 어떠한 욕구를 만족을 시키는지 뭐 그들만의 사인이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어쩌다 이런 취향을 가지게 됐는지 뭐 일상생활에 좀 힘든 부분은 없는지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내가 여왕님 취향인데 항상 뭐 나는요 여왕님 이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분은 그러면은 그냥 평범한 간호사이자 여왕님 취미가 있는 거잖아. 그런 그 페르소나의 전환이 필요할 텐데 그 페르소나의 전환부터 시작해서 전환하는 방식 그리고 이 페르소나를 가지고 사는 게 힘들지 않은지까지도 엄청 섬세하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아마 뭐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취재 같은 걸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가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인물 설정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다는 거는 자기가 만들어낸 인물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고민이 두드러지는 부분이 바로 세밀한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 굉장히 세밀한데 뭐냐면은 이 주인공이 이 세계에서 눈을 뜰 때 나 이 세계에 왔나? 이렇게 바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첫 번째로는 이제 웹소설 작가라고 하는 직업적 특성도 있겠지만은 하늘에 엄청 밝은 빛의 고리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구는 아니라는 거잖아. 그걸 보고 바로 알거든요. 근데 엘프들은 이제 저 빛의 고리를 영혼의 고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야 임마 너 그렇게 똑똑하면 영혼의 고리가 어떻게 하늘에 떠있는지 한번 설명해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인공이 이제 이 영혼의 고리를 두고
영혼의 고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기가 없는 곳에서 아주 높은 곳은 공기가 없다. 그 공기가 없는 곳에서 아주 빠르게 발사된 화살 같은 거다. 그럼 이 화살 같은 게 쭉 나오고 있으면 공기가 없으니까 감속이 되지 않는다 이거야. 근데 지구는 둥글잖아. 지구는 둥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지구는 둥그러니까 계속 이게 같이 간다는 거지. 감속이 없으니까. 그래서 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닙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한 장면을 통해서 작가님은 뭘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 세계의 문명 수준을 표현한 거예요. 이 세계의 문명 수준 뭐냐면은 이 세계의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평평하고 뭐 거대한 거북이가 받치고 있고 그 위에 코끼리가 받치고 있는 평평한 땅이고 그 끝에는 폭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까지는 이 세계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는 것까지. 근데 성층권 밖에는 공기가 없어서 움직이는 물체의 감속이 없다는 것까지는 몰라요. 여기까지 이제 본다고 하면은 아마 이 세계 사람들은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을 채택하고 있지 않을까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세계의 문명의 수준을 이렇게 세밀하게 설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작가가 작품에 대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들어갔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세계물이 진짜로 억개는 될 거예요. 정말 거짓말 아니고 억개는 될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대상 세계의 문명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들어가는 작품이 몇 개나 될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 작품이 아마 진짜 손에 꼽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정하고 들어간 작품은 아마 손에 꼽지 않을까. 그리고 등장인물의 감정선이 엄청 섬세합니다. 작품이잖아요, 작품이잖아요. 그랬는데 이 작품의 섬세한 감정선을 정말 진짜 주목할 만하거든요. 뭐냐면은 주인공은 작가를 늘 꿈꿨지만 어머니 모실 생각에 그냥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사실 예술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생활이라는 게 이 친구한테는 진짜 지옥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나는 작가가 될 거야 하면서 이 지옥 같은 회사 생활을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보험금이 나와. 근데 이 보험금을 받으면서 이 주인공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이 돈이면 한동안 회사 때려치고 글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한 스스로에게 모멸감을 느껴요. 그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못해서 실제로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진짜로 글을 쓰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것도 헤헤헤 잘 안 되네 끝 이게 아니고 어머니의 보험금으로 글을 쓰고 사는 실패한 작가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진짜 절절하게 느껴질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을 할애를 합니다. 그 부분이 읽는 독자로 하여금 진짜 깊은 어떠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슴이 아프고 이 주인공이 너무 힘들겠다. 야, 얘 진짜 어떡하냐. 그리고 그 한편에서는 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 뒤에 이 세계가 형성이 돼요. 뭐냐면 요즘에 이 세계라고 하는 게 완전히 클리셰 돼가지고 나는 야근하는 사투리다. 트럭에 치워버려야지. 이러고 끝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계 갔다. 이 세계 갔으면 스테이터스 나 레벨 1인가? 이러는데 이거는 작품이라고 제가 진짜 이건 좀 세게 얘기할게요. 이거를 작품이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이제는 작품이라고 우리가 불러주면 안 됩니다. 그게 통할 때는 그게 없던 세상에서 제1호로 그런 생각을 해낸 그런 아이디어를 짜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 뒤에 계속 양산되는 작품들은 그걸 작품이라고 불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거는 창작을 위한 치열한 고뇌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나는 사축이다, 약을 했다, 컥 트럭에 치웠다, 눈떠보니 이 세계 레벨 1? 이런 식으로 스킵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 스킵에 눌려 가지고 제가 굉장히 답답하던 참에 진짜 작품다운 작품을 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흥분을 하고 있네요. 예. 김영하 작가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김영하 작가님께서 등장인물들에게 각각의 고유의 성격을 부여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작가로서는 무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 작품이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 9 화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제 아직 초반인데요. 뒷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런 작품 너무 오랜만이에요. 예. 좋은 작품에 목말라 하던 저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신 닥터베르 작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화이팅이고요. 이거 봐 주신 여러분들도 문피아에서 한번 봐 주시기를 강추, 강추, 더블 강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방 선생이었습니다.